안녕하세요. 뻔뻔한 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20개월 연속 상승인데 하나의 포인트가 또 다르게 있죠. 상승폭은 두 달째 둔화되고 있다는 결과가 KB 시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부동산원의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굉장히 상승폭이 그래도 꽤 나왔었습니다. 0.21에서 0.29까지 좀 눈에 띄는 상승률이 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어떤 평가도 쏟아졌는데,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역시도 거의 뭐 보합에서 약간 올라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지표를 내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값에 대한 지금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보면 확실히 KB 시세 자체가 조금은 현실가율을 좀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꼭지점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지금 궤적을 확실하게 좀 길게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상승세는 짧고, 그죠? 예전에는 조금 길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그래프적으로 짧게 올라가고 길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상승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고스란히 변동률 추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원과 KB 시세의 이런 어떤 이 지표의 미묘한 차이는 얼마나 현장에서 급매로 이루어지는 가격들을 빨리빨리 그때마다 업데이트 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 하락도가 급격하게 꺾일 수 있고 아니면 완만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관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지표가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오늘 KB 시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해서 아파트 역시도 꺾이고 있고, 연립주택, 단독주택은 조금 완만한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아파트가 가장 뭐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이런 지표와는 사뭇 다른 어떤 이 상승률 둔화, 감소라는 어떤 차원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일단 이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뽑을 때 이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쪽을 좀 비중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2주째 확대됐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KB 시세 같은 경우는 두 달째 둔화되고 있다. 굉장히 명암이 서로 엇갈리고 있죠. 뉘앙스라는 게 이렇게 말이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저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칠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 자체는 주식 시장처럼 이 돈이 오고 가는 빛의 속도의 공간 안에서 기업 실적과 수익률 그리고 여러모로 밸류에이션을 첨가한 아주 뭐 예리한 그런 어떤 분석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이 주식 종목의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은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대 심리가 밑에 깔려 있고 호가세가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가격을 만들어내는, 이게 기존 새로운 어떤 가격들이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빨리빨리 업데이트 돼서 실질적인 지표로 나와야 되는데, 부동산 이름 그 자체에 안일 부자가 딱 써 있지 않습니까? 동산 움직이지 못한다. 결국에서는 이제 성격상, 자산 성격상 그만큼 투명하지 못하는 어떤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동작과 양천이 지금 강세라고 부동산에 강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매 현황을 들여다보면 동작구 상도 레미안 3차가 12월 30일 최고가 5억 1천만 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 사당동 롯데캐슬 역시도 4억 2천, 26% 빠지고 있죠. 자, 이런 추세라면 뭔가 좀 쎄한 느낌이 들죠. 동작이 강세인데 강세라면 추매가 따라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서 쏘아 올릴 수 있는 이 재료들이 계속해서 분출해 갈 수 있는 상승 여력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동작구 아파트 거래량 46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찌 보면 상승률 2주째를 견인하고 있는 동작구인데 거래량이 46건에 그친다는 얘기는 결국에 가서는 집값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거의 소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표적으로 볼 때. 동작구 보십시오. 올라칠 때는 뭐 무지하게 올라쳤지 않습니까? 2025년 6월. 상당 부분 상승 기간도 길었고, 자, 하락하는 기간이 이제 더
길어지기 시작하죠. 상승 짧아지고 상승 다시 상승했다가 하락 좀 짧아졌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표가 하락 지표인데 계단식 하락이죠. 네, 그만큼 제일 길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10월부터 11월까지. 자, 지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스탯을 딱 보더라도 동작구가 그만큼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값을 2주째 견인할 만큼의 거래량을 갖지 못했다. 그리고 급매로 나온 거래가들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양천구 보실까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단지 10억 2천만 원,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5억 8천만 원, 목동 신시가지 2단지 3억 5천. 대체로 11%에서 41%까지 굉장히 폭이 넓게 하락 률이 포진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동작구가 양천구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2주째 지금 견인하고 있다. 글쎄요, 급매 상황으로는 사뭇 좀 틀리다. 그렇다면 매주 올라오고 있는 양천구 거래량 107건에 그치고 있죠. 양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갔을 때의 전체적인 어떤 이 길이 굉장히 길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치기 시작했고 살짝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어떤 궤적도 거의 이전처럼 상승세와 비슷하게 하락세도 길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대금 자체가 주식시장처럼 매일매일 결산이 돼서 나오는 곳이 아닌 곳이 바로 아파트 시장 아닙니까? 이런 어떤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거래대금 자체로 결산이 돼서 딱 나와주면 아, 거래대금이 이만큼 들어왔다가 빠졌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아파트 시장 그게 없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모든 거래는 돈으로 이루어지지 뭐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뭐 가상화폐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채권으로 이루어집니까? 현금 박치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돈이고 현금이고 유동성인데 오히려 아파트 시장이 이게 다 베일이 가려져 있다. 그러니까 기대심리 따라 호가 따라 그냥 가격이 출렁출렁거리고 춤을 추고 있으니까 아파트 시장이 뭐 투기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좀 지표들이 나오는 거고요. 경기권은 수지와 분당이 많이 올랐다고 하죠. 수지 볼까요? 용인시 수지구, 성남 벽산 2차가 4억 4천, 한빛 마을, 레미안, 이스트팰리스 3단지가 4억 3천. 4억대 하락했습니다. 수지라도. 12월 달 말거래입니다. 25%에서 37% 하락. 자, 거래량 보시면 수지구 580건, 12월 달. 평균치 거의 그냥 될랑말랑입니다. 고가를 찍었을 때의 평균 키높이 구도하고는 확실히 다른 그런 어떤 이 평균율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용인 수지구가 경기도에서 부동산은 이 지표대로 아파트값 상승률 2주째 확대해 나가는 견인력을 할 수 있을까? 거래량 자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성남시 분당구 장안타운 거정 2차 보시면 9억 9천이나 하락했습니다. 야, 이건 뭐 50% 빠졌네요. 힐스테이트 판교도 지금 뭐 아리까리하고 5억 5천 25%, 이메 삼성 역시도 5억 4천 24% 빠졌습니다. 거래량 보시면 분당구가 255건. 자, 평균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죠. 딱 선을 그어보면. 가장 고가의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그 거래 시점하고는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 거래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 거래량 가지고 이거 계속해서 동작, 양천, 수지 분당이 전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값을 엄청나게 지금 견인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급매 현황과 거래 현황만 딱 들여다봐도 이거 뭔가 핀트가 안 맞는다.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한 KB 시세하고도 굉장히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KB 시세는 2달째 지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부동산원은 일단 2주째 확대되고 있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굉장히 부동산 지표 자체가 뭔가 일관된 어떤 지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확실하게 믿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위기인데 현장의 분위기, 얼마나 급매 현황 속에서 매물이 튀어나오고 그 매물을 추격할 수 있는 가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거래량이 이어지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데 거래량 자체가 다 죽어버렸는데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거래대금이 결산이 안 되기 때문에 거래량 가지고 그 거래가를 추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그널을 줘요. 규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은 알바노 계속해서 강남 중심으로, 마영성 중심으로 신고가와 최고가를 찍는다. 자, 이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그냥 뭐
가장 또 이 초강력 수준에 이르는 그런 또 규제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이 말을 안 듣는데. 그러니까 정부를 이길 수 있는 시장은 없다라는 대통령의 말처럼 확실하게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삐져나가고 우회로로 어떻게 해서든 집값을 들어올리는 이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여지면 이 찌라시입니다. 찌라시인데 이 1월 대체적으로 한 30일 혹은 31일 날 추가 규제 플러스 공급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찌라시 내용을 보면 토제 지역 확대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결정이 안 된 겁니다. 일단 찌라시 수준이기 때문에 안양, 구리, 군포, 부천, 동탄, 일산까지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지금 다 빠져 있는 곳 이런 것들 뭔가 쎄한 느낌마저 들죠. 자, 이렇게 토제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 예상보다,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토제가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자, 두 번째 찌라시, 주담대 한도를 축소한다. 지금 최대 6억밖에 못 받는데 요거 4억으로 줄이겠다. 그죠? 25억 초과는 지금 2억 받고 있는데 대출 아예 못 받게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개선 방향 보시면 15억 원 이하가 6억이고 25억 초과가 2억 원이죠. 지금 계속적으로 세제 개편 통해서 보유세를 좀 올려달라. 그러면 집값이 좀 잡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거는 보류를 해놓고 이런 쪽으로 또 주담대 한도를 축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1주택자 이제 전세 대출 완전히 전면적으로 차단할 가능성도 있고요. DSR 적용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선된 내용에 의하면 1주택자는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 대출 받는 경우 전세 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을 하는 조금 강화된 적용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아예 1주택자 전세 대출 전면 차단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DSR 적용 확대할 가능성도 없고 보증도 지금 5억에서 4억 줄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어찌 보면 약간의 이 강력한 규제를 조금 더 확대시킨다는 어떤 차원의 규제가 나올 수 있다. 1월 30일에서 1월 31일 사이에.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규제가 엄청나게 11호 규제가 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보충을 해버리면 이게 완벽한 이제 구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별 뭐 존재감이 없는 확대되는 규제인 것 같지만 엄청나게 이제 퍼펙트하게 완전히 이제 부동산 자체에 들썩거리는 집값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초강력 규제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찌라시 형태로 돌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유출된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는데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예 이제 공급 확대 방안으로 그냥 직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지금 환율 부분이 계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1450원에서 지금 147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환율 변동성은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하기에는 정말 껄끄러운 굉장히 아킬레스건을 붙잡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에 1450원으로 극적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을 했죠. 인상이 아니죠. 동결을 했습니다. 0.7%에서 1.0%로 성장률을 잡은 거고 기준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가 계속적으로 지금 떡락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 자체가. 그러니까 일본이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든 자국의 통화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지만 오늘도 지금 꼬라박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가 지금 위안화한테 영향을 받았는데 요즘에 일본 엔화하고는 거의 손잡고 그냥 거의 동반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없습니다. 엔화 가치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70원대로 행보할 가능성 높고 1월달 1월 20일자로 이제 나온 기사들 요게 이제 1450원, 1470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국채 1번은 계속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위안화의 어떤 이 약간 가치가 올라가는 달러 가치가 조금 내려가고 이런 영향도 충분히 원화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본 엔화하고 워낙에 이 동조세가 지금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한국 국채도 10년물이 내려올 생각 안 하고 3년물도 계속 3.13% 지금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주담대 금리에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코스피 시장도 지금 이제 6,000P를 바라볼 수 있는 5,000P 시장이 됐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환율 자체가 왔다리 갔다리 해버리면 결국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금요일날 장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은 1,400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5천억, 6천억, 1조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5,000P 가까워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못 들어오는 가능성도 많고, 지금 니케이도 지금 살짝 지금 깔아앉는 분위기, 고스란히 이제 코스피도 같이 가고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주담대 쇼크, 제가 늘 말씀드렸죠. 11월 달에는 7% 나왔는데, 이제 1월 달 되면 8% 나올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엇박자, 이자 폭탄 현실화됐다고. 이게 K뱅크가 아파트 담보대출 변동형 금리 8.11%에서 기록 찍었습니다. 최고금리 8% 등장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가 자리 잡고 있죠. 20%로 위험 가중치를 높였기 때문에 이거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대신에 은행은 기준금 금리 올려가지고 주담대 금리 올려서 마진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 펌프질을 할 겁니다. 11월 19일 날 7% 기사가 나왔는데 뭐 한 2달 딱 지나가니까 이제 8%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화될 이 체감적인 어떤 금리로 금방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K뱅크가 지난 7.72% 11월 이때도 뭐 경악했죠. 근데 이제 1월 딱 들어서면서 8.11로 올렸어요. 인터넷 뱅크가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선제적 금리 반영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 고스란히 다 따라가요. 7.22 됐을 때 지금 시중은행 많이 따라붙었죠. 6.55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제 8%, 8.11까지 찍었기 때문에 7% 뚫어버리는 그런 시중은행 금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하고 연계돼서 트럼프의 이 그린란드 지금 향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uncertainty, 결국 월스트리트의 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제 이 밑불로 남아 있는데 결국 금리 부분이 상당 부분 한국에 있어서 불리한 면으로 계속해서 작용한다면 지금 5,000P를 찍고 있는 코스피 시장도 상당히 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횡보와 오히려 조정장을 또 겪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다우와 나스닥과 S&P가 상당히 지금 꺾여가고 있는 그런 추세. 작년에 바이든 때 2025년 1월 달 거의 뭐 불장의 불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뭐 이 장세 자체가 좋지를 않으니까 서학개미들도 굉장히 좀 비명을 지르는 그런 어떤 목소리들도 들리고 코스피가 어려움 중에도 계속해서 5,000P 4,990인데 요게 이제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도 내다 보입니다. 지금 사상 최고치 아닙니까? 결국 한 번, 두 번의 조정기를 겪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조정 양상이 좀 환율 부분에 여러 가지 껄끄러운 면들 그리고 그린란드 문제, 미국의 이 주가지수 부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금융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부동산을 잡고 가겠다.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도 정부 이기는 시장 없으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하는 거 5월 9일로 종료하겠다라는 확실한 워딩도 지금 SNS를 통해서 밝혔고요. 불공정 혜택 힘들더라도 없애겠다. 확실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을 하는데 부동산 공화국 탈출하는데 고통과 저항 많겠지만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라는 지금 확고한 의지를 한번 또 더 내비쳤어요. 그래서 1월, 2월에 이제 이 부동산 정책 나오면서 또 플러스 알파로 5월 9일 토호제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집하려면 한 4개월 전에 내놔야 되는데 10만 채 이상의 지금 전월세 그리고 매매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 가서는 지금 찌라시대로 도는 대로 아주 강력한 규제 플러스 공급 대책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살피시면서 조심조심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찌라시 내용, 유출되고 있는 이 정책들이 실제로 뭐 현실화될 가능성 있고 없고 반반입니다. 일단 공급 쪽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분양, 서울 도심에서 나오는 공공분양 좀 잘 살펴보시고요. 금융시장의 또 변동성도 함께 따라서 살피신다면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빤브라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